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107번째 원일이 TV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6월 30일에 판문점에서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당시 청와대 논평이 이랬죠. 사실상 종전선언을 천명한 역사적인 날이다.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남북 공동사무소가 김여정 지시로 폭파가 됐죠. 북측의 일개 주방장까지 나서서 우리 국가 원수에게 막말을 하는 극한의 상황까지 치닫고 있어요. 그런데 주말에 말씀드린 존 볼턴 그 회고록 내용을 보면 최근의 북한의 도발은 우연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볼턴 회고록에 작년 6월 30일 판문점 북남미 회담의 뒷이야기가 묘사가 돼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당시 트럼프도 김정은도 문재인 대통령의 참여를 원치 않았답니다. 문 대통령이 참여하기를 요청을 했고 마지못해 4분 참석하게 된 거다. 볼턴의 회고록 주장은 그렇습니다. 작년 6월 30일 상황을 복기를 한번 해보죠. 오전에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죠. 볼턴은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곧 성사될 것 같은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에 끼어들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도도 상대해야 했다. 문 대통령은 참석 요청을 했고 미국 측은 수차례 거절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혼자 판문점에 가겠다. 김정은이랑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 문 대통령은 그러지 말고 나도 같이 가자 그랬다는 겁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문 대통령의 생각을 전날 밤에 북측에 타진을 했지만 북측이 거절했다. 북한 쪽 핑계를 대면서 문 대통령의 참석 요구를 거부를 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물러서질 않았네요. 김정은이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 내가 없으면 적절하게 보이지 않을 테니 김정은에게 인사를 하고 트럼프에게 김정은을 넘겨주고 떠나겠다. 이렇게 수정 제안을 했고 트럼프가 특유의 둘러대기로 받아냈네요. 나는 문 대통령이 참석하기를 바라지만 북한의 요청대로 할 수밖에 없다. 난 이 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김정은이 나를 보고 싶어 하는 거다. 문 대통령은 나를 서울에서 DMZ로 배웅만 하고 회담 후에 오산 공군 기지에서 다시 만나면 된다. 트럼프도 김정은도 3자 회동을 거절했던 겁니다. 문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DMZ 내 관측 초소까지 동행하고 그 다음은 그때 가서 무엇을 할지 보자.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은 판문점 자유의 집까지 트럼프와 김정은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죠. 남북미 정상이 3자 회동을 한 시간은 딱 4분이었습니다. 청와대는 남북미 세 정상의 만남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했지만 볼턴의 회고록은 정반대입니다. 볼턴은 난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낚였다고 걱정하던 차였는데 문재인 대통령과의 이 분쟁이 차라리 모든 것을 망쳐버릴 수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다. 왜냐하면 김정은도 문재인 대통령의 근처에 오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은 남한하고 잘 나가다가 변심을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상대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미국과의 대화에 억지로 끼워준 것뿐인데 미국과 잘 안 되니까 한국에 화풀이 함으로써 미국의 불만을 전하는 겁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본질은 바로 그거라고 보는 거죠. 이런 상황이었으니 판문점 남북미 3자 정상회담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가운데 선 사진이 하나도 없었어요. 트럼프랑 김정은이 악수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옆에서 웃거나 박수치는 그런 사진만 나왔습니다.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라면서 어째 우리 대통령이 가운데 선 사진이 한 커트가 없을까? 회담의 중재자 역할이었다면 가운데서 둘을 연결해주는 사진 한 장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국가 정상 의전상 그게 당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트럼프가 깜짝 트윗을 날리고 김정은이 이에 응해서 성사된 깜짝 회담이니까 어쨌든 잘 돼야지 하는 그런 기대감에 이상한데 싶어도 그냥 넘어갔었지만 볼턴의 회고록을 보니 그 궁금증이 풀어집니다. 남북 정상 간 한 라인이 설치됐다가 이번에 끊어졌다 그랬죠. 볼턴 회고록에는 그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이 됩니다. 남북 한 간의 정상 그 한 라인, 그러니까 직통전화가 설치는 됐었던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런저런 깜짝 놀랄 일들이 많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 전화는 왜 안 쓰지? 남북 정상 간의 그 한 라인으로 통화를 한 적은 있는 걸까? 볼턴 회고록이 궁금증을 풀어주네요.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을 뿐더러 김정은은 직통 전화기 근처에 가본 적이 없다는 사실. 그걸 문 대통령이 직접 고백을 했답니다. 볼턴이 전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겁니다. 북한 쪽 직통전화는 조선노동당 본부에 있고 김정은은 거길 간 적이 없다. 그나마 주말에는 작동도 하지 않는다. 우리 쪽 직통전화는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딱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9월에 이 청와대 한라인을 포함해서 남북 간의 모든 통신 연락 채널을 차단하고 폐기한 상태죠. 볼턴의 회고록이 100% 진실을 담고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북남미 관계에 얽힌 몇 가지 궁금증을 풀 수 있는 팩트는 제공했다고 봐요. 첫째, 김정은은 철저히 트럼프만 상대하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할 때 써먹는 존재였다. 둘째, 트럼프는 이벤트성 쇼에만 관심이 있었다. 정작 북핵 해결 문제를 위한 진정한 고민도 공부도 안 했다. 셋째, 영변 핵시설을 내놓으면 미국이 제재 완화해 줄 거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중재안은 트럼프도 김정은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은 필연이었다. 김정은이 난리를 지금 피는 것은 여기서 시작된 거다. 넷째, 북한은 그동안 호응해준 대가의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결국 공짜 점심은 없구나. 볼턴 회고록의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미 법무부의 가처분 신청, 미국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곧 출간된다는 얘기인데 나오면 한번 읽어보긴 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 후원금 반환 민사소송 3건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개국본,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나눔의 집, 정의연, 정대협, 그리고 윤미향을 상대로 후원했던 국민들이 반환 소송을 내는 겁니다. 윤미향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성금, 국민후원금이 얼마나 눈먼 돈이었는지 온 국민이 알게 됐죠. 대의명분 앞세워서 30년 모금의 달인이 된 사람한테는 국민후원금이 진정한 공돈이었던 모양입니다. 이 세 개 단체와 윤미향을 상대로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이죠. 그와는 별도로 후원금 반환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거예요.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반환 소송 대책 모임, 나눔의 집과 정대협을 후원하던 그 25명이 그 원고입니다. 주로 20대, 30대 여성들이래요. 1차 소송은 나눔의 집이 대상입니다. 반환 청구액은 5천만 원이고요. 이미 소장은 접수가 됐네요. 2차 소송은 정대협과 윤미향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소장은 이번 주 안에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될 예정이라는 거고 반환 청구 소송액은 총 3천만 원입니다. 법률 대리인이 김기윤이라는 변호사인데요. 정대협에 기부한 후원자들이 정대협뿐 아니라 윤미향 개인에 대해서도 청구해라. 그래서 윤미향에 대한 민사 청구도 함께 진행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송 참여자들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속았다. 이러려고 후원금 낸 거 아니다. 돌려달라. 그 돈 받아서 우리가 직접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서 다시 쓰겠다. 정의연이 19일 후원회원 여러분께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광풍의 칼날에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우리를 응원해주는 후원회원 여러분 덕분이다. 아직도 광풍 타령하고 있습니다. 진작에 좀 잘하지. 후원회원들이 낸 그 반환 소송장 받으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후원금 반환 소송은 후원자와 나눔의 집, 정대연, 정의연 그 사이에 개인 간의 다툼입니다. 여가부를 비롯한 정부 보조금 4년간 16억 원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국민 세금이에요. 여기서 돈이 비면 그건 법적으로 바로 횡령입니다. 정의연과 윤미향은 여전히 단순 회계 실수라고 그러는데 김경률 회계사 같은 전문가들은 진짜 속아 웃을 일이라고 그래요. 후원금 분쟁이 하나 더 있죠. 개국본,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조국 정경심 수호를 주장했던 그 단체들이 개싸움은 우리가 할 테니까 문재인 정부는 꽃길만 걸으시라 이러면서 만든 이름이 개국본입니다. 회원이 7만 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올 1월에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을 했죠. 개싸움이라는 그 이름이 좀 그랬는지 개혁국민운동본부로 이름을 바꿨네요. 국회의원이 된 김용민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 그리고 김어준 뭐 몇몇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국본이 분열했어요. 보이스피싱 당해서 4억 원 날렸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개국본 지도부가 방송에 나가서 여러분 후원금 잘 관리되고 있으니까 더 많이 보내주세요 이랬습니다. 방송 시점이 분명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서 4억 원을 날리고 알고 난 그 뒤니까 후원금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더 보내주세요. 이 발언 분명 문제가 될 겁니다. 후원금 내는 사람들을 봉으로 본 거죠. 회원 일부가 후원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개국본이 둘로 쪼개졌어요. 개국본 안에 촛불연대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개국본 회비 반환 촉구 소송을 추진하는 촛불연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줄여서 반소연이라고 그러더군요. 후원금 반환을 위한 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간 상태인데 반소연이 지난 19일 성명서를 냈는데 보니까 개국본 회비가 월 1,000원, 적게는 1년치부터 많게는 10년치, 20년치를 다 냈다. 개국본 지도부가 회계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촛불시민 감사를 즉각 수용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과는 별도로요. 고발과 경찰 수사도 이뤄지고 있어요. 사법시험준비생 모험, 또 여기는 또 사준모라고 또 그러는군요. 여기서
기부금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는 서울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가 하고 있고 서준모 고발건은 서울 마포경찰서가 수사를 하고 있어요.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개국본 쪽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이광범 변호사입니다. 초대 공수처장 물망에 오르고 있는 거물 변호사죠. 이용훈 대법관 시절에 법원 행정처의 요직을 거친 말 그대로 거물 전관 변호사입니다. 이런 분 변호사 비용 제값 다치면은 개국본이 감당 못할 텐데 어쨌든 이광범 변호사가 개국본 변호를 맡았습니다. 이건 돈 되는 사건도 아니고 다분히 정치적인 사건이니까 이광범 변호사가 뭔가 뜻이 있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조국 부인 정경심, 이재명 사건 변호도 이광범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어쨌든 조국 수호를 주장해온 개국본의 그 회계 문제 이걸로 분열을 하는 걸 보고 진중권 교수는 진짜 개싸움 벌어졌네. 아무튼 난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는 개들을 응원합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제가 후원금 문제를 거론하는 문제는 이겁니다. 소위 시민단체와 후원금, 그 숨겨진 불편한 관계를 국민이 의외로 잘 모르고 계신다. 시민단체 활동가 자녀들한테만 장학금을 줬다라는 그 김복동의 희망이라는 단체 기억나실 겁니다. 단체를 만들면 단체 운영위를 장악을 해야죠. 김복동의 희망, 운영위 구성 면면을 보니까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윤미향, 그리고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 보좌관, 비서관, 최근에 사망한 그 손영미 소장, 소녀상 작가, 정의연 이사, 1인 미디어의 미디어 몽구, 한마디로 윤미향 사단입니다. 김복동의 희망이란 이름으로 김복동 할머니를 앞세웠지만 운영진은 윤미향 사단이었고 국민은행 개인 계좌 2개 개설해서 후원금을 거뒀습니다. 지난해 기부금 수입이 2억 2천만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후원금을 거둔 거 이거 불법입니다. 법대로 하면요 3년 이하 징역이에요. 아 그래요? 그게 중요한가요? 우린 숭고한 위안부 운동을 30년 해왔는데 윤미향의 주장과 이 논리 시종 똑같습니다.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이건 사조직이나 다름없다. 명백한 불법이다.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윤미향과 정의연의 돈 문제, 회계 투명성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검찰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잊지 말고 끊임없이 요구하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2020년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 보통 사람들, 등산 소모임을 해도 회비 걷고 쓴 내역 정리해서 영수증 붙여서 카톡으로 공유합니다. 그게 일상이고 상식이 된 나라예요. 그런데 후원금 받아서 운영하는 시민단체가 일단 들어온 눈먼 돈은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썼나? 이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는 내 돈, 네 돈 구별 없이 사욕을 부리면서도 공적인 장소에선 청빈, 천민 자본주의 극복 이런 구호를 외쳐온 운동권과 시민단체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 국민은 위선과 모순을 더 이상 용납 안 합니다. 당당하게 공정하게 정의로운 자본주의 국가를 원한다.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 기본은 네 돈과 내 돈의 구분, 공돈은 공적인 돈이라는 인식, 즉 투명한 회계가 핵심이라는 점 잊지 말고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원일이 TV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